니콜라스 마두로가 미국 정의의 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은 멉니다. 그들은 수갑을 차고 헬리콥터에서 내리며 중무장 연방 요원들에게 둘러싸입니다. 미국은 특수작전의 교본을 보여줬고 13년 집권한 독재자가 몇 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는 베네수엘라의 최고 권력자에서 뉴욕 법정에 앉게 됐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이를 이뤘을까요? 1월 3일 새벽 2시 베네수엘라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는 예상치 못한 악몽에 깼습니다. 미국 항공기 150대가 베네수엘라 영공을 넘어 주요 군사 목표를 타격해 일부 지역이 암흑에 빠졌습니다. 마두로가 반응하기도 전에 미군 특수부대가 이미 그의 집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몇 분 후 그는 아내와 함께 헬리콥터에 급히 태워져 밤중에 어딘가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국 내 현직 국가 원수를 병사 손실 없이 생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 이런 작전의 가능성과 미국 경쟁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이 이야기는 2025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은 남부 카리브해에서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군사 증강을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매우 가까운 미국의 비합병 영토인 푸에르토리코는 F-35 전투기, MQ-9 리퍼 드론 등 다양한 군사 장비가 집결하는 군사 전진 기지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2004년 이후 폐쇄된 루스벨트 로즈 해군 기지까지 재개장했습니다. 한편 미 해군은 한때 카리브해의 항공모함과 수십 척의 군함을 배치해 배치된 군함의 4분의 1을 그곳에 투입했습니다. 이후 미 공군은 B-52 폭격기를 베네수엘라 해안 근처까지 위험하게 비행시켰습니다. 이 군사력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마두로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1년 전 그는 마두로가 미국으로 마약 밀매를 조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가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베네수엘라 카르텔 트렌데아라가를 지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8월 행정부는 마두로에게 5천만 달러 현상금을 걸고 11월 말 최후 통첩으로 권력 이양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의 퇴진을 원했습니다. 군사적 압박 작전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논란이 된 작전에서 미군은 마약 운반이 의심되는 수십 척의 선박을 추적했으며 최소 115명이 사망했습니다. 12월 미국은 제재 대상 유조선의 베네수엘라 출입을 막고 몰래 빠진 유조선을 압류했습니다.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 정부의 핵심인 석유 수입이 붕괴됐습니다. 연말에 CIA가 트렌데아라과 카르텔이 쓴 베네수엘라 항만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는 상황을 보고 보안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격을 두려워 6, 8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이 침공하지 말라고 애원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충성파들을 결집시키며 미국의 지상 침공 시 발생할 수 있는 게릴라전에 대비해 민간인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위협을 충분히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그는 연설에서 트럼프에게 와서 날 잡아봐라. 나는 미라플로레스에서 기다릴 것이다. 라고 도전했습니다. 미라플로레스는 베네수엘라 대통령궁입니다. 그는 늦지 마라 겁쟁이야 라고도 말했다. 그는 학생들 앞에서 전쟁은 안 돼, 평화는 좋아 노래에 맞춰 춤췄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의 상징적인 춤 동작을 따라하는 것처럼 보였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를 보고 전혀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니콜라스 마두로는 미국과의 소통 창구가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11월 니콜라스 마두로는 안전하게 출국할 기회를 거절하며 지지자들에게 노예의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런 거래는 오히려 관대했을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앱솔루트 리졸브 작전이라는 더 치명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의 목표는 베네수엘라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의 아내 셀리아 플로레스를 생포해 미국에서 재판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두로가 나중에 알게 된 대로 이 작전은 철저하고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냉전 후 미국의 첫 라틴 아메리카 개입이었습니다. 마지막 개입은 1989년 파나마 침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위험성과 완벽한 실행 면에서 마두로를 기습 방문한 이번 작전은 네이비 실팀 62 오사마 빈 라덴을 추적했던 작전과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이 임무를 위한 준비는 2025년 8월에 시작되었으며 비밀리에 활동하는 CIA 요원들로 구성된 팀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 잠입하여 마두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대사관이 폐쇄되어 외교적 보호 없이 매우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팀은 마두로 측 내부자와 카라카스 상공에 여러 스텔스 드론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몇 주 동안 그를 감시한 끝에 그들은 베네수엘라 지도자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먹는지, 심지어 어떤 반려동물을 키우는지까지 말이죠. 상상해보세요. 한편 미국의 델타포스 특수부대는 켄터키 합동특수작전사령부에서
마두로의 안전가옥을 실제 크기로 복제해 훈련 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델타포스는 베네수엘라 지도자를 신속히 잡기 위해 진입 경로를 반복 훈련했고 충분히 연습해 강철문 돌파가 자동화되었습니다. 동시에 160 특수작전 항공연대 도 임무를 위해 꾸준히 훈련했습니다. 이들은 나이트 스토커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위험 환경에 몰래 침투에 침투, 탈출, 급습 임무를 지원합니다. 임무 전 몇 달간 이들은 베네수엘라 해안 인근에서 훈련했으며 현지인들은 이를 몰랐을 것입니다. 절대 결의 작전 준비가 끝나자 모든 특수작전 항공기가 배치되었습니다. 미국은 전자정이, 리퍼 드론, 구조 헬기, 전투기 등 여러 장비를 보냈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일이 진행 중인 걸 아는 사람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일부, 최고 군 지휘관, 특수부대 요원들만 통보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가 정보를 유출할 우려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3일 미국은 마두로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그는 터키행 제안을 받았고 미국은 이를 허락했으나 마두로는 화를 내며 거절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 접근권 외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에 절대 결의 작전 실행을 결정하고 승인했지만 공격 시점은 국방부에 맡겼습니다. 미국 최고위급 군인 댄 케인 장군이 설명했듯이 그들은 공격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거치는 몇 주 동안 그렇게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미군 장병들은 준비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올바른 조건이 충족되고 대통령이 우리에게 행동을 명령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상적으로 공격은 많은 베네수엘라 군인이 휴가 중인 연휴에 이루어졌지만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미군은 기습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베네수엘라 정부가 그들의 접근을 모른다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네수엘라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군이 위험해지고 유혈 사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마두로와 그의 아내가 그들이 점령하기로 훈련한 안전가옥 안에 있다는 확실한 확인도 필요했습니다. 그 안전가옥은 민간인들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카라카스에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요새화된 군사기지인 포르투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마두로를 생포해 민간인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가옥 기습보다 더 큰 장애물은 날씨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상공 악천후로 작전이 며칠 연기되었습니다. 12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을 승인했지만 지휘관들은 마지막에 철수 명령을 받았고 허탕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전엔 완벽한 조건이 필수였습니다. 날씨가 맑아지고 마두로가 위험을 모른 채 은신처로 돌아오자 미군 지휘관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월 2일 금요일 동부 표준시 오후 4시 30분 미군은 6시간 관찰 후 첫 전력을 공중 투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라라고에서 오후 10시 46분 행운을 빌고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라며 최종 승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플로리다 자택에서 실시간 카메라 영상을 통해 작전의 생중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시청 파티에는 CIA 국장 존 래트클리프,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해설된 케인 장군이 참석했습니다. 트럼프는 나중에 실제로 텔레비전 쇼처럼 지켜본 것이 정말 놀라웠다고 말했습니다. 작전은 카라카스가 한밤중에 암흑에 휩싸이며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라카스의 불이 꺼진 것은 우리의 전문성 덕분이라고 양보했습니다. 그곳은 어둡고 위험했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전문성은 사이버 전쟁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에너지 그리드를 해킹해 전원을 차단했고 이로 인해 150대의 대형 항공기가 탐지 없이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드론,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 등 다양한 항공기가 포함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나중에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상황에 대비해 전투기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새벽 2시 베네수엘라는 폭발음으로 뒤흔들렸습니다. 카라카스에서 연기와 저공 비행하는 헬리콥터 호송대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도시 주민들은 상황을 모른 채 잠에서 깼습니다. 브리티시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기자는 큰 폭발음과 도시 곳곳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헬리콥터, 거대한 연기 구름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에 퍼졌고 모두 큰일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여러 레이더, 라디오, 방공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이것은 교과서적인 적 방공망 제압, 즉 시드-셋 작전이었습니다. 미국은 또한 카라카스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10마일 떨어진 미란다 공군기지, 동쪽의 히로테 공항, 그리고 수도 근처의 전략적 항구인 과이라 등 여러 다른 목표물도 타격했습니다. 공습은 카라카스의 군사복합단지 포르타요도도 타격했으며 마두로의 은신처가 오전 1시 58분에 이곳에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여러 번 폭발과 화재가 포착됐고 한 주민은 폭발이 1시간 계속됐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영상에는 포르타요나가 폭격 전투 불탄 모습이 담겼고 반토르 위성 영상은 큰 피해를 보여줬습니다. 주요 건물, 차량, 장비가 완파됐고 빨간 지붕의 두 저장 창고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출입문 경비 건물도 지하 벙커 입구에서 공격받았고 영상에는 약 9m 크기 분화구가 보였습니다. 마두로는 완전히 허를 찔렸지만 반응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공습으로 나이트 스토커 부대가 개조 MH-60, MH-47 헬기로 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베네수엘라군이 사격을 가했지만 압도적인 전력에 의해 곧바로 제압당했습니다. 미군 헬리콥터 한 대가 피격당했지만 여전히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나이트 스토커 부대가 델타포스 지휘관들을 마두로 은신처에 신속 투입했고 그들은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려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오전 2시 1분이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그들은 강철문을 폭파해 3분 만에 마두로에게 도달했습니다. 마두로는 자국민보다 쿠바인 경호원들을 신뢰했지만 그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두로는 강철로 보강된 안전실로 도망치려 했고 델타포스는 절단 토치를 준비했습니다. 트럼프는 47초 만에 강철문을 뚫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만약 그에게 접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FBI 인질 협상가까지 대동했지만 그럴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마두로가 안전실로 충분히 빨리 들어가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마두로가 문에 도달했지만 닿지 못했고 너무 빨라 방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었겠네요. 델타 특공대는 은신처에 들어간 지 5분 만에 마두로와 아내를 체포했습니다. 작전은 빠르고 거칠게 진행됐으며 이후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전투로 인해 은신처가 반쯤 파괴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델타 부대는 목표물을 확보하자마자 부부를 헬리콥터에 태웠습니다. 이렇게 마두로의 미국행 2100마일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헬리콥터들은 베네수엘라를 떠나 카리브해를 건너 약 100마일 떨어진 미 해군 이오지마함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4시 29분 그들은 함정에 도착해 마두로와 그의 아내를 배로 옮겼습니다. 트럼프는 나중에 폭스뉴스에서 그것이 멋진 비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들도 아주 좋아했을 거라고 했죠. 그는 마두로가 수갑과 눈가리개를 하고 미군 함정에 탄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아이오지마는 이후 관타나모만으로 이동해 두 사람은 조용히 FBI 757 비행기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뉴욕 스튜어트 주방위 공군기지로 비행했습니다. 비디오에는 마두로가 비행기에서 내려 경호를 받으며 헬리콥터로 이동하는 장면이 담겼다. 잠시 후 헬리콥터는 맨해튼 헬리패드에 도착했고 마두로는 삼엄한 경비 속에 미국 마약 단속국 본부로 이송됐다. 마두로와 아내 플로레스는 브루클린 메트로폴리탄 구치소로 이송돼 첫 재판까지 구금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미국 사법의 위력을 온전히 마주하기 위해 1월 5일 월요일 마두로와 일행은 장갑차와 헬리콥터의 호위를 받으며 맨해튼의 법원으로 호송되었습니다. 마두로와 그의 아내 등 여러 명에 대한 25페이지 분량의 기소장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마약 밀매와 테러 혐의로 스스로를 변호해야 했습니다. 법정 심리에서 마두로는 판사에게 자신이 납치되었다고 말하며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마두로의 미래는 1990년 미국에 체포된 파나마 독재자 노리에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도 대규모 마약 밀매로 기소되어 1991년 40년형을 받고 복역 중 2017년 사망할 때까지 감옥에 있었습니다. 63세 마두로도 비슷한 운명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절대 결의 작전은 세계적으로 가장 완벽한 특수 군사 작전 중 하나였습니다. 미군은 몇 명의 부상자를 제외하고는 미국인의 생명을 잃지 않았고 자산 손실도 없었으며 작전은 단 몇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맥케인 장군 말처럼 체포부대는 신속하고 정확하며 규율 있게 움직였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마두로 대신 임시 대통령에 취임 선서했습니다. 그녀는 미국과 협력 의사를 밝히며 균형 있고 존중하는 관계를 원하고 미국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도 미국이 자신을 겨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출마해 자신의 유산을 이어받게 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미국의 장악력은 불확실합니다. 베네수엘라 군대는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기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외국 침략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군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대선 공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입니다. 또한 이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라크,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사례처럼 정권 교체가 자주 실패했다고 지적합니다.
지도자를 쫓아내는 것과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건 다릅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중동의 사과와 서방의 오렌지를 비교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의 두 번째 개입이 실제로 일어나고 성공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개입뿐만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내부 붕괴의 실제 위험도 존재합니다. 과거 워게임은 베네수엘라 지도자 제거 시 경쟁 세력이 통제권을 두고 싸워 대규모 난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콜롬비아와 브라질은 미래를 걱정해 국경을 강화했습니다. 최상의 경우 베네수엘라가 진짜 선거를 치르거나 마두로가 선거를 조작하기 전에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대통령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 마차도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지지하지만 여전히 정권 잔재가 권력을 잡고 있어 실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이 마두로를 축출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매우 엇갈리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대규모 망명 공동체는 독재자가 사라진 것에 대해 분명히 매우 기뻐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은 이번 개입이 국제법에 대한 뻔뻔스러운 위반이라고도 말합니다. 베네수엘라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토요일 최소 40명이 사망했고 민간인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공격의 법적 근거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유럽연합은 마두로를 합법적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지만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브라질은 미국의 정치적 개입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충격을 받았으며 이번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마두로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특수 군사 작전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에 대해 약간 질투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미국 개입 정당화 농어는 마약 밀매 혐의와 연결됩니다. 그가 들이난데 아라과와 같은 갱단을 도와 미국의 마약을 밀수했다면 이는 미국 국가 안보 위협이 되어 미국이 자기 방어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두로가 유죄임을 입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적으로 마약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선 마두로를 잡으려는 이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쿠바, 니카라과와 사회주의 축을 이루며 콜롬비아와도 밀접한 관계입니다. 마두로는 2018년과 2024년 자국의 부정선거를 훔쳐 정치적 탄압, 법치 부재, 수만 건의 초법적 처형이 자행되는 끔찍한 독재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수년간 워싱턴과 강경파 공화당원들은 그와 전임자우고 차베스를 모두 경멸해 왔습니다. 마두로의 통치는 최근 서방 후 최대 규모의 이주를 일으켜 10년간 800만 명이 떠났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불법 이주 문제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불만을 더하는 사실은 베네수엘라 사회주의자들이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장비를 압수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정치적 이유인 석유 자원 통제로 이어집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미국 걸프 코스트 정유시설은 베네수엘라 중진류 처리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축출 직후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건에 관여할 것이라고 밝혀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은 특히 땅속에 석유가 있을 때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지정학적으로 볼 때 이런 움직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미국이 러시아 중국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베네수엘라 석유 통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을 늘리면 유가가 내려가 러시아 석유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중국에 대한 비장의 카드를 갖게 됩니다. 중국은 에너지 수요의 일부를 베네수엘라 석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미국은 중국의 석유 공급 일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무력으로 국경을 바꾸고 중국이 대만을 노리며 세계 경제를 흔드는 지금 과거 규칙만 고수하는 것은 패배 전략입니다. 이는 단순히 석유 문제도 아닙니다. 2025년 국가안보 전략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먼로 독트린에 자신의 원칙을 추가했습니다. 미국은 서방우를 통제하고 다른 강대국을 배제하려 했습니다. 이 독트린은 일관된 원칙이었습니다. 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이 원하든 아니든 이 원칙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다극화 세계에서 미국은 적대국의 서방우 진입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베네수엘라가 먼저 표적이 된 건 놀랍지 않습니다. 2025년 블라디미르 푸틴과 니콜라스 마두로는 전략적 동반자 및 협력 조약과 42건의 협력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에 방공 시스템을 제공했으나 미국의 작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중국 관계는 석유와 대출 거래로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석유를 받고 베네수엘라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며 미국과의 경쟁이 심해지자 동맹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마두로가 축출되기 며칠 전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 관한 정책 문서를 발표하며 이 지역에서 미국의 한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마두로 체포 전날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중국 라틴 아메리카 특사와 만났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관계가 더 우려스러웠을 것입니다. 2022년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20년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란은 IRGC와 헤즈볼라를 통해 제재 대상인 베네수엘라 석유 밀수를 도왔습니다. 이것은 베네수엘라 정권을 유지시키고 이란인들에게는 정부 회계 밖에서 작전 자금을 제공합니다. 헤즈볼라는 베네수엘라 마약 거래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마약 판매는 헤즈볼라의 가장 큰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이란은 베네수엘라에 무기를 공급하는 주요 국가로 이란산 무기가 남미에 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서방구가 미국의 적이나 경쟁자의 기지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마두로를 체포하려는 진짜 동기는 아마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의 조합일 것입니다. 마약 밀매, 이데올로기, 석유, 그리고 지정학이 뒤섞여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전 세계가 미국 군대의 강력함을 다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자랑일 수도 있지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미국만큼 이룰 순 없습니다.